오늘 M7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테슬라 꼽아봤습니다. 이 왼쪽에 지금 재생되고 있는 영상은요, 어제 백악관에서 이 멜라니아 여사 주제로 AI 행사가 열렸어요. 그 행사장에서 멜라니아 트럼프가 지금 발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잠시 후에 보시면 여러 익숙한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테슬라 주주분들이라면, 투자자분들이라면 기다리셨던 그의 얼굴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관련 내용은 제가 잠시 후에 전달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영상 소개드렸고, 첫 번째는 요 로보택시 앱. 제가 오늘 기사 제목에 셀럽 아니어도 탄다. 테슬라가 로보택시 앱을 대중에 공개해야 했고, 이제 테슬라가 한 단계 레벨업을 위해서 증명해야 할 세 가지, 이렇게 좀 제목으로 꼽아보았는데, 그 세 가지 무엇일까요? 일단 3일 밤이에요. 요 앱을 이제 공개를 일반 사용자 대상으로 배포를 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시간 정도 경과하고 나서, 앱 공개하고 나서 이제 여행 카테고리 내에서 무료 앱 이렇게 순으로 정렬해 봤을 때 다운로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뭔가 그 인기를 증명하듯 사용자들의 후기도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뭐 지금 다운로드 앱 받고 호출을 했더니 2시간 만에 호출이 왔다. 그러니까 그게 이게 뭐 기능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이 수요가 몰려서 그랬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이런 사용자들의 후기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자, 이제 문제는 머스크가 이 미래 기술, 테슬라의 미래 기술, 옵티머스든 로보택시든 다 달라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이 시점에 증명해야 할 세 가지,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과연 구현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언제쯤?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 후기 중에 올라온 게, 근데 운전석에 감독관이 있더라. 운전석 감독관 없는 주행을 로보택시에서 결국에는 해야 할 완성해야 할 숙제인 거고, 세 번째는 지금 뭐 열심히 뭐 규제 뚫으려고 하고 허가 받으려고 하고는 있잖아요, 테슬라에서. 네, 이 서비스 지역 확대, 구글 웨이모에 맞서서 얼만큼 빠르게 파일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 이 세 가지를 좀 증명해야 할 세 가지로 제가 꼽아봤어요. 이거 외신 받은 거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꼽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에서 얘기를 좀 하길, 지금 애리조나주에서도 로보택시 시험 운행 허가 신청을 했고, 네바다주에서도 요 초기 협의를 당국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주마다 좀 이 다른 규제 장벽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언급이 된 상황이고요. 자, 테슬라 소식 이렇게 첫 번째로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는 노르웨이 쪽에서도 잘 팔렸대요. 그건 제가 여기 굳이 담지는 않았고요. 일본 쪽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 쪽에서 판매량이 물론 8월 한 달이기는 한데, 이 8월 한 달간 판매한 그 판매량이 좋았다고 합니다. 약 980대 정도 팔았는데, 이게 작년 8월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근데 요 같은 기간 따져보니까 일본 전체 그 전기차 판매 그 수치는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이렇게 낮아지는 가운데 일본 판매가 급증한다는 건 좀 주목해 볼 만한 수치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일본 판매 위주로 좀 다뤄본 거고요. 그래서 올해 누적 판매, 테슬라 누적 판매 대수도 보니까 한 6,590대 정도,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87% 증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요게 테슬라가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때가 당연히 2022년 요 정도인데, 이때 연간 판매 대수가 5,900대니까 연 판매 대수도 이미 넘은 수치이죠. 그 차량 중에 모델 3 가격 인하를 좀 했고, 또 점포망을 확대를 한 게 좀 주요했던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일본 판매량 수치 좀 집어드렸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왼쪽 영상과, 지금 딱 마침, 구글 알파벳의 CEO 순다르 피차이가 발언을 하고 있군요. 여기에 뭐, 샘 올트만 등등 많이 저커버그도 갔고요. 참여를 했어요. 지금 발언하는 건 순다르 피차이 구글 쪽, CEO, 발언을 하고는 있는데, 여러 빅테크, 이 인물들, 주요 인사들이 참여를 했다. 그런데, 얼굴을 하지 않은 바로 머스크였는데, 이 머스크한테 이렇게 백악관에서 AI 행사인데 당신은 초대받지 않았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리고 물었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한 건데, 그 전에 이제 외신에서 그쪽 현지 언론에서 초대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요 AI 행사 이후에 있었던 초청 이제 저녁 행사 자리 명단을 구했는데 거기에 머스크 이름이 없었다. 라면서 초대받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어떤 사용자가 X에서 당신 초대받지 못한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 게이츠도 초대받았는데 머스크는 못 받았다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니까 답글을 달아서 나는 초대받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참석할 수 없다. 대신에 내 대리인이 거기에 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만약에 이 초대받았다는 머스크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동안 갈등을 겪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이 머스크와 트럼프 사이의 갈등이 급진전되고 화해 무드로 가느냐, 요것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한 라디오 프로그램 나가서도 머스크에 대해서 머스크 80% 완전 슈퍼 천재다. 20%는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0%를 해결하면 훌륭할 텐데 일부 어려움이 있다고 머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여기에서 결국 그 신당 창당, 머스크의 3당 그 창당 관련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견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 관련해서 3가지 얘기 알아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알파벳 소식인데요. 이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칩 외부 공급을 강화하고 있다고 디인포메이션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구글이 최근에 원래 엔비디아 AI 칩을 주로 사용하는 소규모 클라우드 업체들, 공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접촉을 해서요. 이 구글의 AI 칩, TPU, 텐서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하죠. 요걸 데이터 센터에 사용하는 방안을 이 소규모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이랑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클라우드 업체, 플루이드 스택이라든지 이쪽이랑은 협의를 해서 뉴욕 데이터 센터에 TPU 장착하기로 이미 합의를 했다고 하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엔비디아가 투자한 데이터 센터 기업이죠. 코어위브, 그리고 챗GPT 개발사 오픈 AI를 위해서 엔비디아 칩 전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 중인 쿠로소, 이런 쪽이랑도 유사한 협상을 플루이드 스택과 맺었던 것처럼 이런 유사한 내용으로 협상을 좀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구글이 이제 공략하고 있는, 접촉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주로 엔비디아의 칩에 의존하는 새로운 클라우드 제공 업체들입니다. 결국에는 엔비디아 위주의 생태계를 깨볼까, 그 독점적 지위를 좀 흔들어 볼까 라는 의도로도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 AI 생태계, 데이터 센터 생태계는 엔비디아가 GPU로 주름을 잡고 있으니까요. 구글의 TPU로 맞서보자, 이러한 용기 있는 행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구글은 아직까지 엔비디아 A칩 주요 고객사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자체 TPU 개발 통해서 매출 늘리고 엔비디아 의존도를 좀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듯해 보이는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I, 제미나이, 이런 AI 프로젝트에도 TPU, 자사 TPU 활용을 하고,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에서는요, 외부 기업에도 이 TPU를 대여하는, 임대해서 제공해는 그러한 계약을 맺어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출시됐던 요 6세대 TPU 수요도 최근에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아마존 소식.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의 이 우주 회사 프로젝트 카이퍼 이 위성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 아마존의 위성 인터넷 사업이 첫 항공사 고객을 확보를 했어요. 저가 항공사이기는 한데요. 제트블루랑 이 위성 인터넷 서비스 프로젝트 카이퍼 제공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아마존이 직접 밝혔습니다. 이 계약 내용에 따르면 내후년부터 제트블루가 보유한 항공기 4분의 1 정도 수준의 요 카이퍼를 활용을 해서 위성 인터넷 와이파이를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규모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긴 하지만 머스크의 우주회사 스페이스X 그 위성은 지금 8,000개 정도 쏘아 올렸었잖아요. 스페이스X는 사실 여러 유나이티드 항공이라든지 대형 항공사랑 계약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서비스도 하고 있고. 아마존은 아직까지 서비스 시작은 안 했죠.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이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위성 매우 많이 쏘아 올리고 빠르게 쏘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2개 정도 발사를 했고 내년 7월 말까지 1,600개 쏘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2029년 7월까지 3,200개 정도 쏘아 올리는 것이 목표인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첫 항공사랑 첫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까지 전달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말씀은 국내 포인트 때 드렸지만 요 AI 소식 모아 따로 칸을 마련하진 않았습니다. 카카오가 채팅 탭에 이제 오픈 AI GPT를 탑재할 전망이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M7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